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여사 사무소의 장반익 행여사입니다. 어, 6월 말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초에 세우신 계획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만난다는 것보다는 핸드폰 통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사정을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을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1345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은 1차적으로 1345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고 문의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제한된 사항에서 기본적으로 5분 정도를 기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10분이 넘어가고 15분이 넘어가고 그 부분들까지 좀 상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코로나19가 다시 조금 이제 활기를 좀 띠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면으로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거나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뭐 페이스 타임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줌이라든가, 아니면 막 가능하다면 카카오톡을 영상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핸드폰을 통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 부쩍 이제 문의가 조금 많은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F299, F299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2020년 1월 2일 날에 시행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장 조건에 관련돼서 특별하게 규정이 없어서 요청을 해서 이제 그게 아마 체류 적용 매뉴얼에 지금 반영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웠죠. 이제 관할 부처라든가 1345를 통해서 제가 문의를 했던 때에도 조금씩 이제 상이한 답변을 내놓았던 상황이고, 이제 어, 질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받았거든요. 정책본부를 통해서. 그 경우에도 조금 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저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유튜브를 제작해서 이제 알려드렸던 부분들도 있고, 근데 추후에 또 확인해 보니 내용이 좀 달라서 이제 정정한 F299 비자에 관련돼서 좀 올려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확인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는 1345라든가 관할 출입국에서도 그 해당 내용이 이제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해석상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들은 사실이고요. 제가 임의적으로 그랬던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올려드린 부분은 이전에 F299 비자 관련해서 제가 수정된 사안들을 올렸는데, 다시 한번 조금 명확하고 간결하게 에, 좀 확인을 시켜 드리고자 제가 좀 유튜브에 이제 강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 이제 출입국 행정 업무를 보는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행정사님들께서도 저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많이 구독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비자군들에 대해서 그 설명한 그 유튜브 채널이 많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유튜브요. 예, 이제 우리 동포분들 좀 중점을 둬서 하고 있고요. 제 강의는 우리 동포분들의 강의는 충분히 지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순수한 외국인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비자 쪽을 설명하는 거는 채널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저 채널에도 거의 300개에 육박하는 이제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 이제 업무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자주 올려드리지는 못해요.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이런 부분들이 횟수가 좀 늘어나고 이제 사례들도 좀 많이 쌓이고 하니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서두가 좀 길었지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F299 비자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장기 거주 비자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이 장기 체류 비자인 F299 비자가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할 길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F27 비자가 2015년에 이제 생겨서 정확하게 시행된 게 2016년 6월 정도인데, 아마 그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F2 비자는 이제 일반 외국인이 음,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거주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비자가 F27, 이제 작년 12월 1일부터 이제 조금 이제 수정된 사항이 시행되고 있는 점수제 우수 인력 거주 비자인 F7 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선호했던 비자가 이제 점수제가 아닌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제 신청을 해볼 수 있는 F299 기타 장기 거주 비자가 있습니다. 기타 장기 거주 비자는 F7 비자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는 그 소득에 대한 부분이 이제 F299 비자를 변경하기 전에, 그리고 F299을 받고 나서 연장하는 그 부분은 이제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F7 비자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점수제로 해서 이제 80점 이상이 이제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에 배우자하고 같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배우자도 F271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GNI 소득이 이제 연장할 때마다 필요하고요. 당연히 80점은 넘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GNI가 매년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이 좀 있죠. 이제 F299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3조에 보면 이제 이런 사항이 되어 있죠. 취업에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F299 비자는 그 전문 직종에 관련된 업무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단순 노무 직종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F299 비자는. 다만 이제 F7 비자는 F7 비자 또는 F71 비자는 반드시 전문 직종에서 일을 해야 되고, 전문 직종에 대한 규정이 조금 애매하죠.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그 아시겠지만 외국인 직업 및 그 소득 보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항에 단순 노무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F299 비자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격이 실제로 F7 비자보다는 넓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D5부터 이제 D9 비자, 그리고 E1부터 E7 비자는 다 동일해요. 그런데 F27 비자는 그 비자군에 F1 비자와 F3 비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F299 비자를 신청하는 대상에는 F1 비자하고 F3 비자가 들어가 있는 거, 그 부분이 다릅니다. F299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설명해 드리자면, 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GNI 1배 이상의 소득이 돼야 F299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GNI는 이제 전년도의 국민 총소득인 GNI는 이제 그 다음에 3월 달에 한국은행이 발표하게 되는데요. 올해 3월 달에 발표한 이제 2020년도 GNI 국민 총소득은 3,7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750만 원.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GNI 1배 이상의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만 F27 비자는 만약에 배우자가 F271 비자가 아니라면 GNI 1배 소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점수제로 산정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소득이 이제 GNI 1배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좀 논란이 됐던 그 사항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소득에 관련돼서 그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자가 있어요. E7 특정활동 비자 중에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해산 양식 기술자라든가
그 면세점 판매원이라든가 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E9 비자에서 점수제로 E74 비자로 변경하신 분도 그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변경 허가 대상에 그 분들은 GNI 1.5배의 전혀도 소득을 증명해야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NI 1.5배는 5,600만 원 정도거든요. 굉장히 이제 어려워져요. 이제 다만 거기에 보면 어떤 규정이 되어 있냐면 만약에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F299을 메인으로 신청할 사람이 있고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우자가 일을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F1 비자와 F3 비자는 한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지만 제가 이전에 유튜브 올려드린 것처럼 특정활동 비자로 이제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를 이제 받으시는 경우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부가 합산해서 GNI라든가 아니면은 E74 비자 같은 경우는 뭐 GNI 1.5배를 부부가 합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부부가 합산할 때 반드시 부부가 합산하든 이제 비자를 변경하든 사람이 이제 본인 소득만 신청을 하든 GNI 한 배 소득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다만 E7 특정활동 비자 중에 E74 비자를 포함해서 이제 근무처 변경을 할 때 허가 대상인 경우, 죄송합니다. 경우에는 반드시 GNI 1.5배가 있다. 이제 아내가 일을 하든 배우자가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이제 GNI 1.5배는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필요하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E74 비자 중에 또 아내 되시는 분이 근데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되는 경우에는 GNI 1.5배를 소득을 합산할 수가 있어요. 이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원래 F299을 비자를 변경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부부 합산해서 GNI 1.5배 그리고 원래 F299 비자를 신청하려고 비자를 변경을 하려고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최저 월급 최저임금, 월 최저임금의 18배. 지금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페이스북에나 유튜브 채널에 여러 번 올려드렸어요. 지금이 8,720원이 이제 시간당 최저 시급이죠. 209시간을 곱하면 한 달에 받는 최저 금액이 182만 2,480원이에요. 18배면 3,280만 4,640원. 다시 한번 그 최저임금의 18배는 3,280만 4,640원의 소득이 있어야 돼요. 이 경우는 E7 특정활동 비자, E74 비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가 F299 비자 신청할 때 본인이 최소 부부 합산해서 GNI 1.5배 이상인데 본인이 최소 벌어야 되는 비용이 3,280만 원 정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할 것.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그 비자군, 예를 들면 D5부터, 그러니까 E74 비자면 E74 비자로 5년 있어야 돼요. 다만 E74 비자 이제 받고 나서 뭐 투자 비자인 D8을 받았다. 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 F299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비자군이 있잖아요. 비자군 그 영역 안에서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F299이 아마 D1 비자, 문화예술부터 D9 이거 정정할게요. 예, 그 D1 문화예술부터 이제 D9, 그 다음에 F1, F3, 그 다음에 E1 비자부터 E7 비자 이렇게 정정을 좀 할게요.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의 구비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한국어 구비 요건인데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해야 돼요. 4단계. 토픽 이전에는 토픽 2급이었는데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로 이제
통일됐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간은 5년 이상 있었는데, 이전에 7년 있었는데 그 규정은 매뉴얼이 없어지고 5년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본인의 자산이 3천만 원 이상임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3천만 원 이상에는 현금화 할 수 있는 보증금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 금액 합해서 3천만 원이 됩니다. 다만 이제 E7, 4, F299 비자를 변경을 하는 경우에 이제 배우자가 만약에 일하는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배우자 명의로 만약에 뭐 통장 잔고가 있는 경우, 그래서 3천만 원은 부부 합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명의가 이제 부부 합산이 3천만 원인데 F299을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의 자산도 최소한 50%, 그러니까 1,500만 원 이상은 본인 이름으로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구비 요건이고, 이제 연장할 때는, 그러니까 E7-4 비자에서 F299 비자 할 때는 이제 GNI 1.5배, 그리고 E7 비자가 아닌 다른 이제 비자 중에서 이제 E7 비자라도 그 이제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인 그 E7 비자를 제외 나머지 E7하고,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비자는 이제 GNI 한 배 소득 이상이면 그 나머지 조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F299 비자를 받고 나면 모든 게 이제 그 통일이 됩니다. 소득도 F299 비자에서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GNI 한 배. 그래서 E7-4 비자에서 F299 비자를 변경할 때는 GNI 1.5배가 필요했지만, F299 비자를 받고 이제 연장하는 경우에는 GNI 한 배 소득만 증명하면 된다. 그리고 뭐 이미 제출했잖아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GNI 한 배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F299 비자는 이제 이거하고 다르게 이제 거주 비자로 변경할 때 내가 왜 신청을 했는지에 대한 사유서도 작성해야 된다는 점,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299 비자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해외에서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F27 비자는 그 해외에서 범죄 경력 증명서를 아포스티나 영사 확인, 한국 대사관에서 그 이제 영사 확인을 받아서 꼭 제출해야 되는 게 F27, F299 비자는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F299 비자 신청하는 대상은 D1부터 D9, E1부터 E7, F1, F3 비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비자를 합해서 5년 이상이 되게 되면 F299 비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F299 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죠? 첫 번째 소득입니다. 소득은 GNI,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해서 GNI 한 배 이상, 그러니까 GNI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3,750만 원 이상이 달아야 되는데, 특정 활동 비자, E7 비자 중에서 근무처를 변경할 때 허가 대상인 중에 이제 E7-4도 포함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GNI 1.5배, 그러니까 전년도 소득이 5,600만 원 이상이어야 F299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기간은 5년.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요건은 그 한국어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예금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 합해서 3천만 원 이상이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명확한 그 부분들 마지막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앞쪽에 자세하게 설명한 그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영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